안녕하십니까, 피지오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이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어떻게 취득이 되는 건지 그 과목별로 책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하였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아무래도 국가 자격증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자격이다 보니 이 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과목은 운동생리학 과목입니다. 이 운동생리학 과목은 학부 때 배워봤을 법한 과목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파워운동 생리학을 보시면은 그냥 파워가 아니라 저자가 파워가 들어있기 때문에 파워운동 생리학입니다. 이 파워운동 생리학을 잘 보면은 목차가 있는데 이 목차에도 잘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운동 중에 나타나는 호르몬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운동 중에 나타나는 어떤 신경계라든지 골격근의 이상들, 그리고 운동 중에 나타나는 순환계 반응,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건강체력평가입니다. 건강체력평가는 여러 가지 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책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냥 보시기엔 이 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되게 오래된 책이라서 운동검사 및 운동처방 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7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ACSM이라고 하는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근데 오래돼서 개정판이 또 있어요. 이게 지금 9판인데 제가 샀던 거는 9판인데 또 산지 얼마 안 돼서 10판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9판을 또 보다가 10판이 나와버린 바람에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내용을 보는 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책을 또 봤습니다. 하지만은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꼭 최신 버전의 10판을 사시면 되고요. 9판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안에 건강평가와 위험도 사정, 그리고 뭐 건강 관련 체력 검사와 해석,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건강체력평가 시험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또 해석본이니까 원본은 어떤가 궁금해서 예전에 산 적이 있어요. 이게 ACSM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8판, 8번째 나온 판인데 이거를 사서 원서를 또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뭐 나름 맞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었지만은 꽤 괜찮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아까 봤던 그 책이랑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은 똑같이 ACSM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책입니다. 운동검사 및 처방으로 이름이 되어 있고요. 여기 1번이 있는데 1번 책이 있고 2번 책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 책에서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각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책의 내용을 보면은 목차에 단원 1에 보면은 건강평가, 위험평가 및 운동의 안정성,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건강체력평가에 대한 시험이 조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읽었다라고 봤다라고 하면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있다라면 이 책을 또 보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책 이름이 뭐냐면은 1급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교재라는 책입니다. 이 1급 생활체육 지도자는 옛날에 운동 처방사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지어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건강운동관리사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운동 처방편에 체력 및 건강검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봤던 이 책, ACSM에서 나온 이 책의 내용과 비슷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책의 또 내용은 함축적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시험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책은 워낙 옛날 책이기 때문에 저는 심판으로, 이 책에 나온 심판으로 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운동부하검사 책입니다. 운동부하검사는 아까 설명드렸던 건강체력평가 거기에 나왔던 이 책, 운동검사 및 운동처방 지침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요. 이 책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목차에 운동부하 검사와 관련된 내용들, 뭐 챕터 4에 보면은 건강관리 체력 검사와 해석,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 전에 평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임상운동 검사 챕터 5에 나와 있고, 그 뒤에 챕터 6에 임상운동 검사의 해석,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운동부하 검사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편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부록편 보시면은 일반적인 약물로 해서 약물이 뭐가 쓰이는지, 그리고 응급사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심전도 판독이 다 부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록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심판으로 보셔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조금 파이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운동검사 및 처방. 이 책, 빨간 색깔 책을 또 보시면은 이 안에 내용들이 아까 전에 책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단원 2에 보면은 운동검사, 이 부분에 이 사전에 어떻게 운동부하 검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운동부하 검사를 하는 중간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운동부하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나열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책들 다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1급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교재, 이 책에 보면은 운동 처방편에 운동부하 검사 과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운동부하 검사 내용을 또 안에서 보면은 크게 내용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운동부하 검사 내용을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보시고 이 책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부하 검사라는 과목은 실질적으로 해보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 대학교 다녔을 때 운동부하 검사를 실질적으로 큰 기관에 가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또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숙지를 해놓으면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했었지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책이 운동처방론입니다. 이 책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운동검사 및 운동처방 지침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처방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운동처방 파트를 보시면은 운동처방의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특별한 어떤 주의사항, 그리고 심혈관 질환자들의 운동처방, 그리고 기타 질환자들의 운동처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에 대한 운동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토콜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자를 위한 운동처방 이름이 따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타 질환자들에 대한 운동 처방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오겠죠 아마. 이 운동 처방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것이냐라고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책을 먼저 한번 훑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운동 처방의 어떤 강도, 빈도, 시간 이런 것들을 각 질환자별로 잘 기억해두면은 아무래도 시험을 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검사 및 처방 이 책을 또 봐야 돼요. 이 책 안에 또 들어있는 내용도 아까 봤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보시면은 운동생리학 내용 지나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운동, 그리고 병태생리학적인 부분, 어떤 폐질환, 그리고 대사질환, 어떻게 운동을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배경 자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책을 보시면은 어떻게 운동을 또 진행할 것인가, 목차에 단원 전체가 운동 처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 운동 처방부터 시작해서 근골격계 운동 처방, 심장호흡 운동 처방, 그리고 중량에 대한 문제, 체중 관리 프로그램, 심혈관 질환자들, 복합 질환자들, 여러 운동 처방들이 이 책 안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운동 처방을 볼 때 볼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 책에 나왔던 내용이랑 이 책에 나왔던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웬만하면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책마다 내용이 다른데 공통적인 내용을 시험에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내용의 분모를 찾으려면은 그래도 이 안에서 서로 계속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또 보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또 봤었어요. 공부할 때. 이 책 보면은 운동 처방론이라고 또 운동 처방편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은 각각의 대상군을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또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처방론에 그냥 제가 이 1급 생활체육 지도자를 딴 게 아니라 이것도 있었어요. 2급 생활체육 지도자. 지금 보신 이 책들 모두 다 제 책이 아니라 주위에 좀 수소문을 해서 잠시 빌려주는 책으로 쓰고 있는데, 이 2급 생활체육 지도자도 나름 프로그램 자체가 운동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부터 운동 생리학, 트레이닝 방법, 체력 검사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그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는 것은 운동 부하 검사랑 그 다음에 건강 체력 평가 그리고 운동 처방론, 이 세 과목은 거의 한 책으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이 세 과목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책을 보다가, 그리고 그 뒤에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든지 그렇게 해보고 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기출문제를 풀어봤던, 역대 기출문제를 다 풀어본 이후에 내가 틀렸던 게 어디서 많이 틀렸는지 그 파트를 또 빼서 또 공부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네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과목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지오타이거였습니다.